네, 지난 시간에 전류의 자기작용이 있었죠. 전류의 자기작용. 자기작용. 기본적으로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직선 전류에 의한. 그래서 첫 번째 전류가 특정한 방향 위로 흘러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오른 나사의 법칙에 의해서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 방향에서 오른 나사의 법칙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흘러간다고 그랬죠. 만들어진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위쪽으로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 나머지 네 손가락 방향으로 모두가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는 무엇에 비례하다? 거리에 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했던 게 뭐냐면 원형 전류입니다. 그래서 원형으로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 그 주변으로 이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만들어진 자기장의 세기 방향은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거리를 R이라고 얘기하면 이때 만들어진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요. 세 번째, 솔레노이드입니다. 코일 모양으로 만들어진 전류를 흘러가는 도구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간다고 얘기하면 이렇게 그래서 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가운데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자기장의 세기는 가문수열에 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요 원리를 이용해서 전류를 흘려주면 실제로 이게 막대 자석과 같은 효과를 한다. 그래서 전자석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활용 가능한 걸 얘기해서 자기 부상 열차라든지 여기에는 전기 압력 밥솥에 전자별고, 아니면 전류를 많이 세게 해주면, 그리고 가문수를 많이 해주면, 많이 감아주면 자기장이 세지더라. 그래서 자기 공명 장치, 이런 것들에 응용된다고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직선 전류의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깁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따라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외부 자기장 속에 놓이면 두 자기장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도선이 자기력을 받는다. 이때 2-41과 같이 도선이 받는 자기력의 방향은 전류와 자기장의 모두 수직이다. 그래서 전동기는 이와 같은 전류와 자기장의 상호작용을 이용한 기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그림도 있겠지만 쌤이 그냥 이렇게 말굽자석이라고 합시다. 이제 보게 그려지진 않는데 말굽자석 NS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은 어디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전선이 있고 전선이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합니다. 이거 들어가는 방향이겠죠. 들어가는 방향의 경우는 여기에서 만들어진 자기장의 세기 방향은 어떻게 된다?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반시계 방향이니까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거기에다 나침반을 놔두면 나침반의 n극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침반에서 만들어진 자기장이랑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자석과의 관계를 가지고 보면, 이쪽은 S극이고 N극이니까 이게 이쪽 방향으로, 대각선 위쪽 방향으로, N극, N극이니까 밀어내고요. SS니까 밀어내고요. SN이니까 이렇게 밀어냅니다. 그러면 도선이 있고요. 평균적으로 이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나요? 이렇게 왼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장 내에서 전류가 흘러가는 도선의 경우는 힘을 받습니다. 이 힘을 뭐라고 얘기한다?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진 않았지만 실제로 이 힘의 경우는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하고요. 그리고 흘러가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고 이 도선의 길이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조선은 가만히 있고 싶은데 전류를 흘렸더니 얘가 움직이더라. 그래서 이걸 흔히 빌어먹을 힘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힘의 크기는 뉴턴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요. 요 도선에 전류를 흘렀더니 얘가 움직이더라.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가 전자기력이라는 건 뭐냐면 전기 에너지가 무슨 형태로 바뀌는 거냐면 운동 에너지의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전동기를 만들죠. 그래서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세탁기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청소기, 모터를 돌려서 청소기도 만들고요. 냉장고에는 컴프레셔를 돌려서 이제 좀 더 차갑게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촉각기, 햅틱 이렇게 얘기하는 다양한 곳에 이용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소단원 마무리를 한번 잠깐 봅시다.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도선 주위에는 무엇이 생긴다?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 만들어진 자기장의 세기는 무엇이 셀수록 전류가 셀수록 그리고 도선에 가까울수록 셉니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감아 솔레드를 만들면 더 어떤 큰 자기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류를 세게 해주면 되니까, 또 가문수를 세게 해주면 자기장이 세니까.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외부장 속에 놓으면 전자기력을 받으며 이 현상을 이용하는 것에는 전동기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 정리하기. 오늘날 전동기의 시초는 1821년 패러데이의 영국 왕립학회에서 처음 선보인 호모폴로 전동기입니다. 이 장치는 자석을 고정한 그릇에 액체 상태인 수은을 담고 금속 막대 한쪽을 수은에 넣은 것으로 수은의 금속 막대의 전류와 직류 전원을 연결하면 막대가 자석 주위를 회전하였다고 한다. 이 장치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바로 전자기력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에 관련된 전류의 자기장에 관련된 문제를 좀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은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변에 형성되는 자기장에 대한 실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계속 오르죠. 나에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코일 내부에 형성된 자기장의 방향은 봅시다. 원래 나침반은 북쪽을 가리켜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이쪽이 플러스고 오른쪽이 마이너스니까 이쪽에서 이제 전류는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고 전류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전류의 방향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쪽이 N극이고요. 이쪽이 S극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나침반의 N극은 P로 갈까요? 아니면 Q로 갈까요? S극이 이쪽에 되니까 어떻게 돼? P로 이동하겠죠? 되나요? 그래서 P로 이동하게 되면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서 코일 내부의 자기장의 방향은 어디에서 이렇게 동에서 서쪽으로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동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 맞습니다. 자침의 N극이 회전하는 각도는 다에서가 나에서 다랑 나랑 비교해 보면 저항을 증가시킵니다. V = IR이니까 저항을 증가시키면 전류는 쭈그러들겠죠. 그렇죠. 전류가 줄어드니까 이때 만들어진 자기장의 세기는 가문수에 비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합니다. 근데 얘가 줄어드니까 자기장도 줄어듭니다. 자기장이 줄어드니까 더 얘가 어떻게 되겠니? 작아지겠죠. 라에서 A, B의 위치를 서로 바뀝니다. 그러면 원래는 왼쪽이 N, 오른쪽이 S가 됐던 것이 라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
오른쪽이 n, 왼쪽이 s가 되겠죠. 그래서 나침의 n극이 회전하는 방향은 q가 되겠죠. 지금 현재 p가 됐었으니까. 그래서 맞겠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림과 같이 점 O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R인 원형 도선의 전류가 흐릅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보기의 조건을 변화시킬 때 O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합니다. 그런 경우를 만들면 원형 도선에 의해 만들어진 자기장의 세기는 무엇에 비례하다?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전류의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해야 되니까 얘가 증가해야 되니까 얘가 증가하거나 얘가 줄어들거나 되죠. 그래서 R을 증가시킵니다. 틀립니다. 어떻게 해? 감소시켜야 되겠죠.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킵니다. 맞습니다.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니까 틀리겠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길이가 같은 원통의 가문수가 각각 n, 2n인 두 솔레노이드 A, B를 가까이 놓았다. 두 솔레노이드에는 화살표 방향으로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흘러간다. P와 Q는 A와 B의 중심척을 있는 직선상의 점이다. 봅시다. 그러면 전류 방향이 요쪽 방향이 되니까 얘는 이쪽이 n극이고요. 이쪽이 s, 이쪽에 n극, 이제 s극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와 B 사이엔 서로 n극, s극이 되니까 당기는 힘 인력이겠죠. P와 Q에서 자기장의 교육 방향, P와 Q의 P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이쪽 방향일 테고요. 그래서 이쪽 방향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 같습니다.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A랑 B랑 비교하는데 솔레노이드에서 만들어진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에 비례하고 가문수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흘러간다니까 요거는 같지만 A와 B의 가문수가 N이랑 2N이니까 이때 만들어진 A의 자기장의 크기는 NI겠지만 B에 만들어진 자기장은 ENI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B에서 만들어진 자기장의 세기가 더 큽니다. A가 B보다 더 큰 것이 아니고 A보다 B가 더 큽니다. 그래서 틀리죠. 답은 이렇게 되겠죠. 그림은 수평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긴 직선 도선에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흐를 때 수평면에 생긴 자기장의 일부를 자기력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PQ는 수평면 위의 점이고 도선으로부터 거리는 Q가 P보다 더 크다. 전류의 방향을 물어보는데 보자. 자기장의 방향, 요 위에서 볼 때 무슨 방향이?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만들어지려면 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려면 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가야 되겠죠. 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가야 되니까 결국엔 어떻게 돼? 아래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B다 맞을 겁니다. P를 지나는 자기력선은 Q를 지난다. P를 지나는 자기력선의 경우는 건너가지 않고요. Q를 지나는 자기력선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틀리기 때문에 자기력선은 통과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력의 세기는 무엇에 비례해?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그런데 P가 Q보다 더 가깝기 때문에 자기장의 세기는 P가 더 큽니다. 그래서 틀리죠. 그래서 이거 작으니까.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겠죠.
그림과 같이 전류가 XY 평면에 수직으로 흐를 때 XY 평면은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전류가 만든 자기장에 의한 도선 주변에 철가루를 배열되어 있습니다. 철가루를 뿌려놓은 거죠. 전류의 세기는 일정하고 PQ는 축상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구자기장을 무시할 때 도선 주변에 철가루는 자기화되어 있다. 이건 물질의 자성 얘기할 때 이제 일단 맞습니다. 자기장의 세기는 P랑 Q랑 비교하는데 이때 만들어진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니까 거리가 크니까 자기장이 작고요. 거리가 가까우니까 자기장이 더 크겠죠. 그래서 P가 Q보다 더 큽니다. P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요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이니까 보자. 위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가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 원형 그 직선 도선의 방향에서 이렇게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면 P점의 경우는 P점이죠. Q점을 얘기했는데 P점이나 Q점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면 어느 방향? 마이너스 Y 방향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림과 같이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의해 원형 도선 주변에 철가루들이 배열되어 있다.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이고 원형 도선의 중심축은 X축과 일치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지구장의 효과는 무시합니다. 그러면 전류가 요 방향이니까 자기장은 어느 방향이니? 여기에서 X축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원형 도선 주변의 철가루는 자기화되어 있다. 맞습니다. 원형 도선의 중심 O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니? 플러스 X 방향 맞죠? 전류의 세기장을 흐르면 자기장의 세기는 봅시다. 이때 만들어진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중심에선 자기장은 얘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자기장도 세기는 증가합니다.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림은 직선 도선 주위에 나침반 P와 Q를 놓고 전류를 흘렸을 때 모습이다. P점의 자침은 각 세타만큼 회전하였고 Q점은 자기장의 변화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봅시다. 그러면 Q점은 위쪽 방향으로 갔고 Q점의 경우는 자기장의 변화가 없었고 P점의 경우는 이게 이렇게 흘러갔대. 그 말은 뭐냐면 봅시다. 자기장의 방향이 여기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시계 방향일 거예요. 반시계 방향이다 보니까 Q점에선 원래 자기장, 지구 자기에 의해서 북쪽을 가리켰고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도 똑같이 북쪽을 가리키다 보니까 Q점은 자기장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볼 때 시계 방향으로 돼야 되니까 어떤 방향이 되니? 흘러간 전류는 위쪽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전류는 B 방향으로 흘러간다? 아니죠.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야 돼? A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죠. 틀립니다. P를 도선으로부터 멀리하면 Q는 감소한다? 세타는 감소한다? 봅시다. 이때 만들어진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선으로부터 멀리한다는 얘기는 얘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R이 증가하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줄어듭니다. 자기장의 세기가 줄어드니까 세타의 값은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전류의 세기를 증가하면 Q의 자체면 회전한다? 보자.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당연히 자기장의 세기도 증가해. 근데 자기장의 세기를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Q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원래 북쪽이었고요. 지구 자기장의 북쪽이었고
또 직선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효과도 북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방향이야. 그래서 전류의 생기를 증가시킨다고 하더라도 Q의 자침은 회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리겠죠. 그래서 답은 요걸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